부모가 되는 길은 한 개인이 걸을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정 중 하나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부모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때때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부터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탐색할 것이다. 자식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제대로 사과하라. 부모가 되는 길은 험난하고 가시가 돋친 길과 같다. 가끔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를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는 용기다. 자식에게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는 일은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겨울의 추위가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 때 대지는 다시 생명을 키우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사과는 상처받은 마음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짓는 것과 같다. 이 다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길을 다시 열어준다. 이 다리를 통해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존중을 느낀다.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을 넘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를 보며 신뢰를 회복한다. 자녀 앞에서 겸손을 보이는 것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자녀에게 강력한 본보기를 제시한다. 그들이 자라서 타인에게 상처를 줬을 때 올바른 사과의 방법을 알고 따를 것이다. 부모의 사과는 자녀에게 인간관계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교훈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녀에게 인내심을 가르쳐라. 자녀에게 인내심을 가르치는 일은 장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단히 다져야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다. 인내는 모든 미덕의 근원이며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필수적인 덕목이다. 자녀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무너지지 않고 이를 견디도록 인내심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나무와 같다. 봄이 오면 그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배운 자녀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숙해진다. 자녀에게 인내를 가르칠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즉시 답을 주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라. 이는 씨앗이 땅 속에서 천천히 싹을 틔우는 과정과 같다.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녀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법을 통해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 이는 마치 농부가 추운 겨울 동안 다가올 봄을 준비하듯 시간이 지나 결과를 볼 때까지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녀가 인내심을 배울 때 그들은 좌절과 실망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는 바람과 비를 견디며 점점 더 튼튼해지는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고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면서 그 과정을 견디는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혜를 가르쳐라. 자녀에게 경제적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 우물에 돌을 던져 깊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를 사용해 직접 물을 얻어야 한다. 경제적 지혜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실천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 자녀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려면 먼저 작은 용돈을 관리하게 해라. 이것은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듯 자녀도 조금씩 경제적 책임을 배우며 성장한다. 자녀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쳐라. 이것은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저장하는 것과 같다. 저축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자녀는 불시의 위기에도 담담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또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라. 이는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한 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다음 해를 위해 보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자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자녀에게 투자의 기초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드는 것과 같다. 초기에는 그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무는 자라나 큰 그늘을 제공한다. 적절한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러한 경제적 교육은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해준다. 경제적으로 지혜로운 자녀는 미래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결정을 현명하게 내릴 수 있다. 자녀의 비밀을 지켜주고 신뢰를 쌓아라. 자녀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그들과의 신뢰를 다지는 근본이다. 이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바다의 깊이와 조류를 이해해야 하는 것과 같다. 자녀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곡간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과도 같다. 곡식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보호함으로써 나중에 어려운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다. 자녀가 비밀을 공유했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표시다. 이는 정원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씨앗이 자라나 꽃을 피우려면 적절한 환경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비밀을 지키며 그 신뢰를 보살피면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고 튼튼해질 것이다. 또한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라. 이는 강한 풍랑 속에서도 항로를 수정하며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선장의 노력과 같다. 비밀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자녀는 문제에 맞서 싸울 때 항상 옆에서 지지해줄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녀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들과의 신뢰를 쌓는 일은 당신과 자녀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영원한 여정의 일부다. 이 여정 속에서 자녀는 당신을 신뢰의 상징으로 여기며 그들의 삶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라.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은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작은 보트를 조종하며 거센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의 규칙을 배우고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자녀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 그들은 당신을 보며 자립심을 배울 수 있으며 부모와의 분리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자녀 없이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의 집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당신이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자녀도 그 모습을 보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울 것이다. 또한 당신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배우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은 결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당신과 자녀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각자의 삶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당신은 자녀가 자라난 후에도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이해하고 용서해라. 자녀가 실수했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는 배와 같다. 항구는 배가 폭풍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는 곳이다.
당신이 용서를 통해 자녀에게 제공하는 안정감은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 시도할 용기를 내는데 필수적이다. 자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의 실수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성장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녀가 실수로 인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하는 과정은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 과정 속에서 자녀는 책임감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용서는 당신과 자녀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행위이다. 이 신뢰는 자녀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부모를 향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강력한 교량과 같다. 이 교량을 통해 자녀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고 항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안심을 얻는다. 당신의 이해와 용서는 자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해준다. 이러한 경험은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들이 견고한 성을 짓는 일과 같다. 처음에는 기초가 약할 수 있으나 점차 그들 스스로가 튼튼한 벽을 쌓아가게 해야 한다. 당신은 그 과정에서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자녀에게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새끼 독수리가 처음으로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안전하게 둥지에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지만 날아올라 바람과 맞서 싸우면서 비로소 그 능력이 드러난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실제 상황에서 문제에 맞서면서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더 큰 자신감을 얻는다. 이 자신감은 겨울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자신의 힘으로 정상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같다. 그 경험은 그들에게 더 많은 도전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또한 자녀가 인생에서 만나게 될 더 큰 도전에 대비하게 한다. 예컨대 장애물 경주에서 처음에는 작은 장애물부터 넘어서며 점점 더 높은 장애물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 초기의 작은 성공들이 자녀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끈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적인 문제 해결자로 키우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며 부모로서 당신은 그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자랑스럽게 지켜볼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겨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것은 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물을 던질수록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자녀와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순간들이 많을수록 서로의 관계가 풍성해진다. 당신과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공유하는 경험은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정성껏 물을 주면 식물은 자라나듯 자녀와의 관계도 깊이 있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녀는 사랑받고 가치 있음을 느낀다. 이 시간들은 단순한 함께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은 자녀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길러준다. 이러한 활동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자연을 함께 거닐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산등성이를 오르는 것과 같다. 계속 걸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경치가 펼쳐지듯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생각과 감정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부모는 비가 오는 날에도 무지개를 기대하는 사람과 같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는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도 전달되어 그들이 성장하며 삶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당신과 자녀 모두에게 평생의 소중한 추억과 교훈을 제공한다. 자녀의 상황이 어떻든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마치 바위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정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힘을 앗아간다. 부모로서 자녀의 실패나 어려움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책은 결국
당신과 자녀 모두에게 해가 된다. 그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자립심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라. 이는 당신이 씨앗을 땅에 뿌리고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씨앗에게 자라날 공간과 자유를 주듯 자녀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녀의 문제를 당신의 잘못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험난한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의지하는 여행자들과 같다. 여행자는 길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같이 나아가며 힘을 합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동반자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자녀는 자신감을 얻고 당신은 더욱 효과적인 지원자가 된다. 이 모든 것은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당신의 자책이 아닌 지지와 격려가 자녀의 내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녀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도록 본보기가 되어라. 자녀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대장장이가 검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는 불꽃과 망치로 철을 다루며 완벽한 모양과 날카로움을 갖춘 검을 만든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는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도구다. 본보기가 되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직, 책임감, 용기와 같은 덕목을 자녀가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나무는 말 없이도 그늘로서 휴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자녀 앞에서 일관된 가치를 실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는 바다의 등대와 같아. 어둠 속에서도 배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한다. 당신이 보여주는 길은 자녀가 따르게 될 길이다. 또한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필요한 물과 같다.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녀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 자녀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할지 결정한다. 결국 자녀가 당신을 어떻게 볼지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결정과 행동들이 자녀에게는 존경과 신뢰, 사랑의 기초가 된다.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자녀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라.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라.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은 물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과 같다. 비가 내릴 때마다 땅은 점차 살아나고 건조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면 그들의 내면에서도 자신감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당신이 자녀에게 보내는 각각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그들이 삶에서 마주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심어준다. 이는 가뭄비나무가 거센 바람을 견디는 것과 같다. 뿌리가 튼튼하면 어떠한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튼튼하면 삶의 도전을 자신감 있게 맞이할 수 있다. 자녀에게 책임감 있는 업무나 작업을 맡겨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칭찬해라. 이는 자녀가 어려운 길을 걷다가도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한다. 자녀가 스스로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는 강한 자존감이 자리 잡는다. 또한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라. 이는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 각각의 의견은 물 한 모금과 같아. 자녀의 생각과 감정의 우물을 채우는 데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생각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느낀다.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소다. 당신이 제공하는 사랑, 지지, 존중이 자녀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기반을 당신이 마련해준다. 자녀에게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르쳐라. 자녀에게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르치는 일은 바다의 항해자가 정확한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 나침반은 항상 정확한 방향을 가리켜 위험한 파도와 풍랑을 헤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당신이 자녀에게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은 비단 큰 사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볼 때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는 자녀가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교육은 자녀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또한 자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는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자녀가 어려움을 단순한 장애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은 삶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했을 때 그들이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당신이 제공한 통찰과 지혜는 자녀의 인생을 밝히는 빛과 같을 것이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부모의 여정은 단순한 조언이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깊은 이해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특징과 방법들은 자녀가 성공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준다. 결국 부모로서의 여정은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노력과 헌신이 자녀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